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이 지난 12월 2일 두 번 접히는 새로운 폼팩터의 제품 갤럭시 G 트라이폴드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니까 두 번 접히는 새로운 폼팩터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의 댓글이나 일부 국내외의 커뮤니티에서는 화웨이의 메이트 XT처럼 안쪽으로 한 번, 또 바깥쪽으로 한 번 접는 인앤아웃 폴딩 방식이 트라이폴드의 듀얼 인폴딩보다 실용적이고 멋지다라는 의견이 일부 들리고 있고요. 화웨이 메이트 XT가 더 얇고 가볍다, 인앤아웃 폴딩이 더 좋은 기술이 아니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 접는 방법 중에서 삼성이 왜 안쪽으로 두 번 접는 듀얼 인폴딩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기술적으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한 번, 또 바깥쪽으로 한 번 접히는 인앤아웃 폴딩 방식은 트라이폴드와는 다르게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접었을 때 구조적으로 메인 화면의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갤럭시 트라이폴드처럼 외부 화면을 따로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별도의 커브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께도 더 얇고 무게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Z자 모양으로 접고 펼쳐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임팩트가 있다는 점도 일부 유저들이 인앤아웃 폴딩 방식을 더 세련된 기술로 평가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삼성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빼서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더 가볍고 얇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인앤아웃 폴딩 방식을 놔두고 왜 굳이 안쪽으로 두 번 접는 듀얼 인폴딩 방식의 트라이폴드를 만들었을까요? 삼성은 바깥쪽으로 접는 폴더블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인앤아웃 폴더블 방식의 플렉스 X와 플렉스 G 폴더블 기기를 공개했었고요. 2019년부터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접는 듀얼 폴딩 방식의 기술 특허도 여러 개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인앤아웃 폴더블 기술력이 없다기보다는 일부러 상품화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접히는 부분의 물리학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 접히는 부분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집중되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트라이폴드 제품 발표회 때 폴더블 제품 기획 담당자 역시 트라이폴드의 핵심 기술로 디스플레이의 접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곳이 두 부분으로 늘어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이번 트라이폴드 기술의 핵심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기판과 아몰레드, 또 얇은 유리필름인 UTG까지 여러 층의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기술의 핵심은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의 각 층들이 손상되지 않게끔 레이어를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 겹의 두꺼운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해보면 안쪽 종이는 찌그러지면서 압축이 되고 바깥쪽 종이는 찢어질 듯이 팽팽해지겠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을 때 안쪽은 압축이 되고 바깥층은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의 각 층이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게 접기 위해서는 바깥층으로 갈수록 늘어남에 강한 소재를, 안쪽으로 갈수록 압축에 강한 소재를 써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한쪽 방향으로 접는 것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앤아웃 폴딩 방식은 동일하게 구성된 디스플레이 레이어층을 가지고 안쪽으로도 접고 바깥쪽으로도 접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가장 압축되어야 하는 소재가 다른 쪽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나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소재에 다르게 가해지는 힘이 매 순간 수백 수천 번 반복되게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각 층마다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재를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각 레이어 층마다 접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접을 때마다 디스플레이 각 층이 미세하게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 층들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고 껌처럼 유연한 점착제인 PSA를 사용해서 각 층을 유연하게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유연한 점착제 덕분에 디스플레이를 접을 때 각 층이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접히는 부분의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쪽으로 접고 또 바깥쪽으로도 접히는 인앤아웃 폴딩 방식에서는 디스플레이의 각 층이 미끄러지는 방향이 매번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점착제의 변형이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점착제 내부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레이어들이 접착된 면에 기포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각 층이 떨어지게 되는 당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앤아웃 폴딩 방식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를 정교하게 잡고 있는 점착제의 내구성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어야 하는 특성상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되는 고릴라 글래스 같은 강한 유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얇은 유리 필름인 UTG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 UTG는 외부 스크래치나 모래와 같은 작은 입자들의 충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인폴딩 방식에서는 UTG가 안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아웃폴딩 방식에서는 UTG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는 상황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UTG층은 보호 필름을 제외한다면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웃폴딩으로 접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 소재인 UTG는 안쪽으로 접히는 압축 응력에는 강하고 바깥쪽에서 늘어나는 인장 응력에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웃폴딩 부분에서 UTG는 가장 취약한 인장 응력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UTG층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라도 생긴다면 강한 인장 응력 때문에 바로 UTG층이 깨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쉽게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약하고 잡아당겨지는 인장 응력에 취약한 UTG의 특성상 아웃폴딩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앤아웃 폴딩에서는 UTG가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앤아웃 폴딩 방식은 이렇게 접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물리학적인 한계와 얇은 유리 필름인 UTG의 특성 때문에 내구성을 보장하기 힘들게 되는데요. 실제 인앤아웃 폴딩 방식의 화웨이 메이트 XT 제품은 구매하고 개봉을 하자마자 첫 세팅 화면에서부터 고장이 났다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화면이 손상되고 심지어는 별다른 충격이 없더라도 힌지 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이 계속 손상되어 나가는 등 내구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삼성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빼서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더 가볍고 더 얇게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보이기까지 한 인앤아웃 폴딩 방식 대신 기술이 축적되고 증명된 방식의 듀얼 인폴딩 트라이폴드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트라이폴드를 발표하면서 20만 번의 폴딩 내구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폴드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일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인앤아웃 폴더블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접거나 폴딩과 롤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죠. 시제품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만큼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기술력이 완성되면서 새로운 폼팩터의 제품을 또 한 번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민호트였습니다.